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6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5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을사년 임오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계수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고요. 음수인 계수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고 우물과 같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개념의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임수라고 하는 대해수는 임수가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지만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범람의 우려는 없고, 계수의 특징은 청징함에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청징함을 잃게 되면 계수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계수는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어서 계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물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금방 고갈되기도 하고요. 금방 말라서 탁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춥더라도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또 계수일간인데, 이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면서 화토가 가장 왕성한 시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합니다. 화가 왕하면 화다수갈, 금방 수가 고갈되고 말라서 계수 자체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다 대고 예를 들면 무토, 기토까지 투출됐다면 제살태왕한 구조로서 계수로서는 진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필요도 있죠. 후의 개념도 필요하고요. 더욱 먼저 급선무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해서 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이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이거 정편인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경금이든 신금이든 막 끌어다 써야 되는 것이 바로 계수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만 있게 되면 또는 신금만 있게 되면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공격하게 되고, 금이 공격을 받게 되면 계수를 생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또 비견 겁재인 수가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또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조는 같습니다. 5월에 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가 금방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면 금도 녹아버리죠. 화다금용이라고 했습니다. 화다금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인 수가 별도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시켜야지만 인성인 금이 능히 수를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계수는 인성인 금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비견 겁재인 수는 화를 억제시켜주고 금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희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계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원령, 어느 원령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로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을 먼저 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자,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는 격국과 용신이 명확한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고요. 반대로 격국과 용신이 명확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사주라고 합니다. 혹자는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고 울로의 향배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개념,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 또는 왕상휴수사라고도 하는데, 이 왕세는 뭐냐면 사주 8글자 안에는 오행, 복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데, 역시나 왕세를 볼 때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인공과 같은 것인데, 일간이 약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고,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다.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사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 때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일간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 8글자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또는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면 좋은 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왕세도 중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열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왕세를 보는 용신법, 억부용신법이라고 하고, 한열을 보는 용신법,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데, 5가지 용신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왕세를 보는 억부용신법과 한열을 보는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개수는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월지는 오화, 화가 되겠죠. 재양, 용,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화는 본시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왜냐?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는데 초기 병화가 있고요. 중기 기토가 있고, 본기로는 정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기가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화는 양이지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화는 명리학에서 채양용음, 음화로 쓰게 된다. 반대로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채음용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수가 음화를 받죠.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수극화의 관계가 되죠. 일간인 개수인 내가 화를 극한다. 악극 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한다.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내가 관리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 처가 될 수도 있겠고, 인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근면, 성실성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유흥, 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유흥, 오락 또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어떤 낙과 같은 것이고,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성을 통해서 돈도 벌고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는 바를 정자를 붙였고요. 편재는 치우친
편제를 붙였죠. 정제는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한 재물을 정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편제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제는 우리가 흔히 볼 때 뭐 월급, 이자, 이런 녹봉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편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유산 상속 같은 것, 또는 로또 당첨금, 뭐 땅이 있었는데 땅이 뭐 보상을 받았는데 뭐 되게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개념,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제라고 하는데, 개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음의 관계, 그럼 뭐가 됩니까?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5종의 지장간, 여기 기토 있죠?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편제격. 일단은 원령을 크게 놓고 보니까 편제격이 아니라 편관격이 되겠죠. 편관격. 그리고 편제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강한 사주죠. 신 약한데 이거는 재성이 왕한 사주가 되고, 다른 말로 재다 신약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염상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왕하면 수갈한다. 화왕 수갈 또는 화다 수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화가 왕하면 물이 증발돼서 말라버리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왕쇠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5월의 뜨거운 개념을 조절시켜 줘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한열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신금, 다음으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인성이 있어서 수를 도와줘야지 5월의 개수가 뭘 할 수 있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나머지 글자들은 이틀 안에서 도울 걸 돕고 너무 왕해진 것은 적절하게 조절시켜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개수, 비경겁제로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고 인성으로서 약한 수를 돕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봤습니다. 자, 월령 자체가 5월이고요. 뭐 4월, 5월, 미월 3개월간은 여름으로서 화왕절이라고 했고요. 개수 입장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했죠. 근데 자, 재성이 있으니까 뭐 재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일간 개수가 약한 중에 재성이 왕하게 되면 아까 재다 신약된다 그랬죠. 신약재왕. 그렇게 되면은 일간이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돈을 모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연지에 다시 사화가 있다라고 하면 재성은 강해지지만 일간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약해진다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되면은 재성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 너무 욕심내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코인을 한다거나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크게 물릴 수 있죠. 혼자 물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돈 다 끌어 당겨다가 다단계 같은 거 하다가 크게 재물적인 손해도 손해지만은 주변의 인맥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신약 제왕한 사람들은 연간의 식신인 을목이 있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긴 하지만 일간 개수의 기운을 뺏어 가가지고 다시 화를 생겨주는 것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서 재를 만드는 거죠. 그 재성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가 왕하면 수가 고갈된다. 내가 돈을 벌려고 뭔가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화로 인해서 내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인비를 얻어서 약한 일간 개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간의 임수 겁재가 있습니다. 이 겁재는 당연히 뜨거운 5월에 뜨거운 열기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길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길신 또는 용신으로 용신은 이제 신금이 될 것이고요. 희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임수 또는 개수가 뿌리가 없는데 일지에서 축토라고 하는 토를 봤습니다. 축토는 개수 입장에서 당연히 7살 또는
극현관이라고 해서 토극수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미토였더라고 하면 진짜 큰일입니다. 오음이 합이 되죠. 사오음이 완전 방합을 형성해서 개수, 임수가 다 화다수갈이 될 것이고 을목은 말라서 사목이 고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지에서 축토 하나를 봄으로 인해서 축토와 미토의 차이는 진짜 그야말로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축토는 어떤 또 항상 강조합니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4월, 5월 이런 염상전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해서 뜨거운 열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진토와 이 축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토와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계수, 월간에 있는 임수가 미근이라마, 미약하나마 톤근도 가능하다. 근데 축토에 통근하고 있는 거니까 일간 계수가 신하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다시 인비를 얻어서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1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자축의 합을 합니다. 자축합, 원래는 자축합 토가 되는데 자축이 이렇게 합을 할 때 임수 개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자축합 토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자축합수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축토가 수에 의해서 사수동류되는 걸로 봐서 수가 세력을 얻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 개수, 또 임수가 자축합에 된 것에 통근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자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나 축토, 습토 두 개를 봐서 개수, 임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임자시에 비해서 수가 왕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간에 임수, 개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신약한 사주로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나름대로 개수는 약하지 않지만 일간 개수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자칫 탁수가 될 수 있으니까 토가 많아지는 국세는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개해시는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개수, 임수가 있으면서 해수, 축토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수가 자체가 약하지 않아서 신강사주 볼 수가 있겠다. 약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는 당연히 축의 개수 통근되죠. 신금의 임계수가 다 통근 가능하면서 신금과 연지 사중 경금에 뿌리였던 경금이 생수합니다. 이것도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신 임자, 그다음에 개해시를 드릴 정도 되겠고요. 개축신 아까 토가 많아져서 좋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약한 개세균을 이식상관인 목이 설해서 화를 생겨주는 구조가 되니까 이건 신약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어디로? 운은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을묘시는 같은 갑인시하고 같은 목이지만은 을묘시 될 바에는 갑인시를 얻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습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개수, 임수가 고갈된다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5월에 4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니 역시나 건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수의 기운을 만나야겠죠. 이것도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사시 당연히 사축 해금된다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다 보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오시라든가 기미시, 특히나 기미시는 이렇게 충이 되니까 기미시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될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 개수를 이렇게 합고도 하지만 개수를 완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무오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생시라고 보여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유축해금이 되죠. 유금하고 축하고 합을 합니다. 자, 경신하고 신유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자, 개수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축전 개수 하나입니다. 신금은 금을 생할 뿐이지 개수, 임수가 유에 통근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신유시부터 그래서 경신시를 좋게 보는 이유는 신금의 임계수가 다 통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신하고 신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수가 더 왕합니까? 당연히 신유시보다는 경신시가 더 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경신, 임자, 개해시 이렇게 추천드리는 생시가 되겠고, 여명의 경우에는 병진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